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코멘트 썼듯이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은 중국의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박혀있는 그런 의식과 사상 등을 조금 통해가지고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걸 좀 알려면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중국의 역사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걔네들 옛날에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든지 위진 남북조 시대라든지 5호 16국 시대라든지 이러한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에 5호 16국에 나라들의 이름을 다 외워라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그런 시대는 항상 중국에 전란이 있었다. 항상 치고받고 피비린내하는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얘네들은 항상 싸우고 침략을 받던, 즉 한족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한테 항상 침략을 받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있는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통일한 국가가 몇 개 안 되죠. 수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있었고 이 정도 당나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쪽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쪽을 지배하고 점령했던 국가들은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이에요. 근데 오랑캐 국가들의 단점은 뭐냐면 활자가 된 언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동이, 동쪽의 오랑캐, 서융, 융독의 오랑캐 융자거든요. 북저, 그것도 저가 오랑캐 저자거든요. 그리고 남만, 만도 야만이라는 만자잖아요. 즉 진해가 항상 가운데 있고 다 오랑캐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네들을 침략했거나 지네들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웠던 국가들의 민족들도 다 한자로 나쁘게 썼죠. 그렇죠? 옛날에 선비족도 비자가 비루하다는 비자거든요. 선비족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청나라 때 유러피안에서 아시다시피 많은 그 유럽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쪽의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중국을 선교사들이. 근데 남쪽은 어디죠? 캔토니스잖아요. 홍콩, 광동, 마카오 이쪽은 캔토니스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는 캔토니스인데 청나라 때란 말이죠. 청나라에는 어디에 오야봉이 살고 있죠? 북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갔더니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캔토니스랑 완전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만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주족이 내려와 만든 나라 청나라니까 만주족의 만자에서 만주족의 만에 중국말에 따렌이라고 하는 대인 만따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다린을 지금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고급 관리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갑자기 고급 관리가 나오나를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용어라 해서 만다린 나올 거예요. 사전에. 그 만다린의 뜻은 만주족인 만따렌이 쓰는 말이다. 만따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린이 된 거거든요. 원래 각 국의 수도는 베이징화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일본의 칸토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쓰는 말들이 수도에서 쓰는 말들이 표준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만다린이 쓰는 말, 만다린이 쓰는 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다린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국 애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토루를 짓고 살았잖아요. 토루가 뭐냐면 옛날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큰 아파트 같아요.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위로 쫙 올라가 있죠. 1층에는 주로 곡식을 만들어 놓고 2층에는 주로 주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3층, 4층, 5층은 조그마한 구멍만 해가지고 적들이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총을 쏘거나 활을 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요새처럼 만드는 거죠. 그거를
토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짓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사고방식은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권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토르에서 폐쇄적으로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만 믿자, 이러한 생각이 점점 머리에 박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남 안 믿잖아요. 자기 가족만 믿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라서 믿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친척. 워짜렌입니다. 짜렌 중국말로 집가짜의 사람인이죠. 우리들만 믿어요. 그 외에는 믿지 않죠. 점점 폐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말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쓴 얘기 있죠. 에버글로우의 왕이런이라는 중국 여자, 지금 중국으로 도망갔지만 그 여자애가 새해 전날 기도할 때 우리 중국 사람들은 무릎 안 꿇는다. 언니 왕이랑 부모님한테 막 무릎 꿇는다. 이러고 무릎 안 꿇고 막 이렇게 막 중국식으로 인사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놓고는 중국애들 지금 막 또 한국 실드 치고 있어요. 저 중국 사람 실드 치고 있어요. 왜 중국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우리한테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웃기는 게 옛날에 한국에서 저기 활동하던 그 엑소라든지 이런 애들, 중국 애들이 설날에 절할 때 나온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찾아갖고 얼마나 웃기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는 애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절하는 척하면서 다리를 쭉 뻗는다든지 반 구부린다든지 무릎을 이렇게 우리 영국의 기사도들이 이렇게 무릎 인사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애들이 전부였어요. 거의 태반이에요. 그만큼 중국애들은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무릎 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걔네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제가 한자로 쓸 수가 없는데 르샹 슈이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샹이라는 게 르가 이 들립자예요. 샹이라는 게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풍습의 습자거든요. 시가 수가 풍습을 따르라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걔네들 말로는 영어로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한국법들을 안 따르는지 그것도 바로 걔네들의 멘탈리티예요. 우리는 중화, 우리는 가운데 있고 다 우리가 아닌 이상한 오랑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 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토르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네끼리 우리만 믿고 살아야 한다. 다른 나라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만다린이 영어로 봤을 때 Chinese라고 하지 않고 만다린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어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축구를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시진핑 미친듯이 돈을 쓰고 힘을 기울여도 축구가 본선조차 못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강한 관시의 문화, 이 관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